저는 한동아 한의사로 경희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동아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초동에서 알레르기 면역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비구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비구는 맑은 콧물이 나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설명으로 풍사에 상하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은 폐가 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이적인 상황에서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한의학의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따로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과 장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비구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 비염의 범주에 속합니다. 반면에 보통 코감기라고 하는 급성 비염과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기처럼 나타나는 급성 비염은 코 증상과 함께 발열, 인후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은 전신 증상이 없이 오로지 코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체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품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품부란 일종의 체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타고난 체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란 민감성 체질입니다. 특별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단순하게는 온도와 습도, 냄새의 자극에도 반응을 하고 특이적으로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의 항원성 물질에 의합니다. 또한 관절기에 특히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항원이 아니더라도 찬 자극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코는 폐의 관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폐의 기운이 냉하고 약한 경우 비염이 더욱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코와 함께 폐기를 강화시키는 치료법을 병행하면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염을 일으키는 모든 자극원을 통틀어 한의학에서는 사기로 보았는데요. 사기의 작에 대한 신체적인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치료적 관건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체질 개선인데요.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민감성이 높은 알레르기성 체질을 저항력이 높은 체질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원에서 적외선 자극요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는 국소 부위의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서 소염, 진통 작용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외선 자극요법은 일종의 온열요법인데요. 온열 자극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피부 자극으로는 찬 자극에 민감도가 높은 경우, 국소 부위가 냉감이 있는 경우, 혈류순환에 문제가 발생해서 만성적으로 충혈 상태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적외선 조사요법은 피부나 조직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류순환 촉진,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조직에 기질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더 차별화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와 우선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통증 조절용 적외선 조사는 파장과 종류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너무 강한 조사량을 피부에 너무 가까이 대거나 장시간 조사를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외선 조사기는 종류에 따라서 파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옷을 입은 상태로 피부에 밀착시켜 조사를 해서 효과를 내는 것들도 있고 노출된 피부나 점막에 아주 가까이 접촉해서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염에 직접적으로 적외선을 조사한다면 코 안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코 주위에는 영양열과 비익혈 등 비염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사실 코 안쪽에 침을 놓기 힘들기 때문에 코 주위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만약 코 점막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 점막의 적외선 자극요법은 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비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 온도가 바뀔 때, 찬 공기를 마시면 증상이 심할 때에도 냉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폐로 유입되는 공기를 덮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강내 국소 부위 혈관의 충혈로 인해서 코막힘을 유발할 때 혈류 순환을 개선해서 코막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과 함께 폐와 관련된 어제혈을 자극하면 좋은데요. 소형 적외선 온열 자극기가 있다면 손바닥의 엄지손가락 쪽에 위치한 어제혈에 자극을 주면 효과적입니다. 어제혈은 폐 기관지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혈자리 중 한 곳으로, 나무로 따지면 코를 자극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치료하는 것이고 어제혈을 자극하는 것은 뿌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비염의 적외선 조사요법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면 먼저 전문가와 우선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염은 몸의 문제가 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만성 비염이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3보를 제안합니다. 바로 동보, 식보, 신보인데요. 먼저 동보는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보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보는 너무 찬 음료를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차를 복용하면 좋은데요. 평소 몸이 차고 냉하다면 생강차나 계피차도 좋습니다. 폐가 건조한 경우는 맹문동, 오미자 차도 좋습니다. 비염에는 특히 목련꽃 봉오리 차를 추천합니다. 목련꽃 봉오리는 비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긴장도를 낮춰서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은 알록 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알록의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국민 건강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록 파이팅!